예민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갈게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라고 합니다. 내 아이의 예민함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으시죠? 너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예민해? 라며 하루에도 수십 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유독 내 아이만 예민하고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는 일상. 나를 미치게 하는 내 아이의 예민한 순간 13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예민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민보스 둘이나 육아하고 있는 엄마 심리치료사입니다. 우리 예민이들이랑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내 아이가 정말 예민한 기질인지 체크가 필요하시면 예민함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순간 13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먹이고 재울 때 힘들어요. 미치는 순간이죠. 짧은 수유텀, 수면 문제, 100일의 기적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첫째는 신생아 때 수유텀은 얼마나 자주 먹던지 불규칙이 남발했고요. 잠은 통잠? 그게 뭐예요? 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어요. 낮잠도 거의 자지 않았어요. 지금은 먹는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유식, 유아식도 참 어려웠답니다. 통잠은 7살 초반에 자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촉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엄마랑 촉감놀이 해보자, 물놀이 가볼까? 하면 안 한다고 난리 미치는 순간이죠. 감각이 예민하다 보니 만지는 촉감에 대해서도 낯설어하며 거부해요. 문화센터에 촉감 수업이 있잖아요.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엄마랑 아기랑 같이 등록을 하고 높은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두둥, 처음 보는 낯선 재료들을 보고 겁을 먹고 엄마 껌딱지 모드로 수업을 했죠. 수업에 참여를 했냐고요? 당연히 안 하고 저만 열심히 했답니다. 목욕하기, 머리 감는 것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물놀이 할 때 물 튀는 건 아직 불편해하지만 점점 좋아짐이 보이긴 해요. 세 번째,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말 대신 행동으로 울고 떼쓰고 물건까지 던져요. 정말 미치는 순간이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라고 하지만 예민 보스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선이라 잘 되지 않아요. 유독 저희 둘째가 더 심한데요. 말보다는 눈물로 짜증을, 호소를, 감정을 표현해요. 네 번째, 옷에 조금만 축축해도 손에 조금만 묻어도 갈아입어요. 좀 참아봐, 마른다고. 왜 이해를 못해? 라며 미치는 순간이죠. 하지만 예민이들에게는 정말 불편함이 가득한 상황이죠. 저희 둘째는 스스로 손 씻다가 조금만 여기 묻어도 옷을 갈아입어서 빨래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불편한 옷, 양말, 속옷은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실컷 사줬더니 왜 안 입냐고. 괜찮기만 한데 미치는 순간이죠. 첫째는 특히 피부 감각이 예민한데요. 옷에 택을 다 제거해줘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재에 이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양말도요. 원하는 것만 입으려고 해요. 부모로서 환장합니다. 여섯 번째, 잠잘 때 불 끄는 걸 무서워하고 상상 속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귀신, 괴물이 없다고 해도 있다며 미치는 순간이죠. 잠 독립을 했는데요. 항상 둘째가 자기 전에 무섭다고 옷장이나 침대 밑에서 괴물이 나올 것 같다고 해요. 5살이 된 후 무서움의 공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무섭다며 무서워서 엄마한테 왔어? 많이 무서웠구나. 엄마 방으로 와서 자고 해요. 울면서요. 7번째, 호불호가 강해요. 하기 싫은 건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옷을 입을 때, 핀을 고를 때, 신발을 신을 때. 둘째는 유치원에서 멜로디언과 핸드벨을 배우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머니, 루루가 멜로디언과 핸드벨을 전혀 안 하고 참여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호불호 확실함을 또 알게 되었죠. 8번째, 스스로 파악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리 손이 많이 가는지 그냥 쉽게 가는 법이 없어요. 미치는 순간이죠.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둘째님의 유치원 생활을 보면 한 달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주제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교실도 주제에 맞게 변화가 되는데 주제가 바뀔 때마다 등원 거부를 합니다. 물어보니 새로운 걸로 바뀌어서 싫다고 하네요. 9번째, 아주 작은 변화를 찾아내요. 정말 예민이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대단함을 느낍니다. 집에 새로운 거, 작은 물건이 생기거나 칫솔 위치를 바꾸거나 토스트기 위치를 바꿨을 뿐인데 단번에 알아차리는 예민이들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둘째님은 왜 위치 바뀌었냐고 제자리에 놔둬 물건 위치를 통제하며 불편해해요. 10번째, 외부 환경 낯가림, 친구 관계에서도 낯가림을 합니다. 혼자 좀 놀아봐. 친구들이 있잖아. 응? 혼자 놀지 않아요. 엄마에게 꼭 붙어 있어요. 환상각입니다. 환경도 낯설어 하고 친구도 낯설어 하더라고요.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리셋. 장소도 다시 리셋이 됩니다. 참 매력적이죠? 11번째, 활동적이에요. 완전 에너자이저예요. 따라다니느라 후달립니다. 와, 무슨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지 낮잠도 없는 우리 예민이들. 놀고 놀아도 집에 오면 이른 육퇴를 꿈꾸며 일찍 잠들겠지? 라는 희망은 안녕. 집에 오는 순간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님이랑 뭐라고 되긴 될 거야 라며 힘듦을 긍정화시키는데 웃는 게 아니야 입니다. 12번째,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라며 아픔을 호소합니다. 아니 갑자기 아플 수 있니?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깨병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예민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체화가 나타나요. 진짜로 아픔을 느낍니다. 이건 우리 첫째 님이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엄마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 속이 안 좋아 며칠 전에는 엉덩이가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아무리 살펴봐도 엉덩이가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예민이는 진짜 아픈 거라서 약 발라주고 했죠. 13번째, 작은 접촉에도 아파해요. 별로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매우 아프다고 아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황도 한두 번이지 미치는 순간이죠. 하지만 우리 예민이들은 진심으로 아프기 때문에 공감해주고 아픔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 아이의 예민함 때문에 미칠 것 같은 13가지의 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예민한 아이였잖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민한 기질임을 알아도 육아를 할 때 진심 힘들더라고요. 멘탈이 덜덜덜덜덜. 여러분, 예민한 아이에게는 정서적 과흥분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 과흥분성이란 하나의 기질이자 특징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자극을 느끼며 즐거움, 화, 무서움, 두려움, 슬픈 감정의 변화들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폴란드 심리학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카즈미에서 동브로프스키는 과흥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면의 갈등이나 고통이야말로 사람을 성장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예민이들은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장 가능함이 증명된 거죠. 우리 예민이들은 가흥분성으로 인해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민함 때문에 일어나는 빛나는 3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예민함으로 인해 첫 번째,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예민이들이 육아해보니 관찰자 모드를 자주 하더라고요. 외부 환경에서 다른 아이들도 관찰을 하고 어른들도 관찰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 첫째와 이야기하면서 반 친구들의 특징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해줘야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와우, 정말 저 스페셜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느꼈지? 친구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찰력이 좋아서 디테일하고 잘 따라서 그리고 엄마 아빠 물건도 어디에서 보았다며 잘 찾아줍니다. 고마워.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 감정 변화 알아차리. 와. 이 능력도 정말 감정 캐치도 예민하니 엄마의 감정, 아빠의 감정은 물론 친구들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려요. 민감성이 그만큼 높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좋더라고요. 셋째, 자기 객관화가 생겨요. 타인도 관찰을 하지만 나는 어떠한 아이지? 자기 객관화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에게 만 나이 빼고 그냥 일반 나이로 9살인데요. 첫째에게 너는 어떤 친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재미있고 친절하고 친구 마음을 잘 알아줘. 둘째에게 물어봤더니 둘째는 아직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수줍어하거든요. 나는 웃겨.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민함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리 예민쟁이들의 빛나는 능력, 요인에 대해 알아봤어요. 예민하다는 부정적인 편견이 아닌 긍정화 시켜주는 게 꼭 필요해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첫째 조동 친구들이랑 생일 기념으로 펜션에 놀러를 갔다가 소뚜껑 닭도리탕 음식점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첫째님이 밥이 나오자마자 엄마,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오래된 냄새 나는데? 또 간장 닭도리탕을 시켰거든요. 닭을 또 줬더니 아니, 닭이 너무 질긴데? 닭고기가 질겨서 먹기 힘들어. 라며 친구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유별나다고 생각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민이를 육아하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도 긍정화를 시켜줍니다. 우리 메이는 감각이 잘 발달하고 뛰어나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라며 이야기를 해줬어요. 집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이의 예민함, 감각이 뛰어난 아이, 특별한 아이라는 프레임으로 아이를 바라봐주세요. 우리 예민이들이 육아하시는 부모님들도 하필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관점을 조금 전환하셔서 와, 감각이 뛰어나구나. 잘 발달되었구나. 넌 특별해.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해주시면 예민한 부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조절하여 자신의 예민성을 잘 활용하는 멋진 예민이들로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민 육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